조선시대 최고의 임금하면 세종대왕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세종대왕이 이뤘던 태평성대에 큰 역할을 했던 울산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네, 김은사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조금 지났는데요. 네. 이제 새해가 지나면서 우리 네. 진행자가 바뀌었어요.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또 힘찬 기운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울산실록을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또 예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예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어디로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다가 네. 지금 이제 한참 시민들이 찾고 있는 영화관에 노량이라는 영화가 지금 확 뜨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이야기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대첩 가운데 마지막 정점을 찍는 노량. 네. 이 노량과 또 연관된 울산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역시 외와 조선의 외교에 네. 굉장히 이 역할을 하셨던 울산 출신 외교관 네. 이해 선생님 한번 찾아가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해 선생님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한번 찾아가 볼까요? 네, 그렇게 네, 해봅시다. 한번 가보시죠. 네. 조선시대 한일 최초의 외교 협약을 체결한 외교 1등 공신 충숙공 이해 선생. 우리는 그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분이 바로 이해 선생님이군요. 네. 이분이 바로 이해 선생님, 충숙공 이해 선생님인데 네. 이분의 동상이 여기에도 있고 네. 국립외교원에도 네. 이 동상이 있습니다. 아니 그 동상이 엄청 많이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유적비라든지 공적비 이런 거는 일본에도 대마도에도 있고 또 최근에는 네. 일본 교토에도 네. 지금 그 충숙공 이해 선생님의 그 공적비와 동상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셨나 봐요. 그렇죠. 이제 어. 충숙공 이해 선생님은 울산에 이해로라는 도로가 있을 만큼 울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울산을 넘어서서 네. 조선, 그러니까 고려 말과 조선 초에 한일 관계의 외교의 틀을 완전히 만들어 놓으신 분이 이해 선생입니다. 특히 이해 선생님이 태어나신 것이 고려 시대에 태어났거든요. 네. 고려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조선 초기까지 네. 쭉 활동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가장 시끄러웠던 게 해안 지역의 왜구거든요. 공민왕 이후에 한 500여 차례의 조선을 침범했거든. 그래서 해안 약탈을 아주 많이 했어요. 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가 멀다 한 곳 찾아와가지고 네. 노략질을 했거든요. 네. 바다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네, 노략질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람도 끌고 갔고 네. 이 충숙공 이해 선생님이 7살 때 어머니가 외구에 끌려갔어요. 근데 이 이해 선생님이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용맹이 이해 엄마 찾으러 일본에 갔다니까. 7살 때요? 7살 때, 7살, 8살 때 엄마 찾으러 일본 가가지고 샅샅이 뒤지면서 엄마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했고 네. 결국 못 찾았어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계속 일본어도 공부하게 되고 네. 또 울산군, 그 당시는 울산군이거든요, 이게. 네. 울산군 간하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나중에는 향리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외교관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어머니 때문인 거네요. 맞습니다. 엄마 찾아 산만리. 와. 이게 뭐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야기가 네.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벌써 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죠. 10년 넘게 공들여 만든 이 도로는 울산의 남북을 관통하는 중심도로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길은 역사적으로 이해 선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이제 이해로거든요. 이해로. 네. 이해 선생님의 이름을 딴 이해로. 이 자리가 네. 가만히 보면은 울산의 가장 중심이에요. 이 성 안에 이제 여기가 하물산인데 북쪽으로 보면은 저기 이제 동대산, 무룡산이 네. 보이고 천마산 저쪽 줄기가 보이거든요. 이쪽 밑으로는 이제 부산 쪽이죠. 네. 문수산이 보이고 울산의 제일 북쪽에서 네. 노포동까지를 한 40분 만에 달릴 수 있는 와. 그런 엄청난 길을 만들었고 그 길 가운데 울산 구간을
이에로라는 이름을 붙였죠. 아니 얼마나 대단하셨길래 이 도로 이름까지 붙이셨나요? 그러니까 일본에 외교를 하러 많이 다녔었던 분이거든요. 네. 그때 조정, 즉 한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게 경주를 거쳐서 울산을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네. 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은 이해 선생님하고 관련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해로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지난 2000년대, 2010년대 초반에 네. 우리나라의 통신사의 길을 갖다가 제대로 한번 규명해보자 해가지고 전국에 12개 곳, 숭례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기도, 용인, 경주, 울산, 부산을 이어지는 12개 지점에 네. 조선통신사의 길이라는 팻말을 붙였어요. 네. 지금 울산시청 앞에 있고 네. 지금 중구 도부 그 자리에 앞에 있거든요. 네. 그 길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보면 아, 이 길이 바로 조선통신사의 길과 연결되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해 선생이 일본으로 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걸었던 조선통신사의 길인데요. 40여 차례나 왕래했던 고된 외교길이었지만 오직 백성을 위해 걸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외교의 원조격인데 그렇죠. 그 외교가 정말 뛰어나셨던 분이셨던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 이제 요즘 그 KBS의 대하 역사 드라마 보면 대그란과 외교, 고려시대 하면은 외교관 하면 서희 선생님이 떠오르잖아요. 맞습니다. 조선조 때는 가장 뛰어난 외교관 하면 역시 이해 선생님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냐면 네. 무려 43년 동안 일본 외교를 맡겼거든요. 한 번 가면 6개월에서 1년이니까 이 대한해협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네. 사고가 많아. 그래서 유서 써놓고 가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에서 나이든 신하를 일본에 보내니까 네.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 그래서 손을 잡고 갈 때 내가 이 노구의 우리 이해를 자네를 일본에 또 보내는 게 마음이 아프다. 그렇지만 네. 일본을 잘 아는 사람이 가야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직접 갓과 신발 이런 것들을 하사하면서 보낼 정도로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던 분입니다. 잦은 침략으로 큰 고민거리였던 왜구와 평화조약을 맺었으니 세종대왕이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일본인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뭘까요? 본격적으로 외교 활동을 언제 시작하게 된 건가요? 이해 선생님은 이제 그 조선 초기에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고려 말과 조선 초에 네. 이 외교의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됐던 게 네. 그 당시에 공민왕 고려 말의 공민왕 때부터 해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거든. 이 시절에 그 울산 군에 군수가 이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네. 이분 밑에서 향리 그러니까 일을 하는 잡일을 하는 관리로 일을 했거든. 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왜구가 울산에 쳐들어왔어요. 네. 울산 군수를 비롯해 가지고 사람들을 상당수 잡아가지고 가버렸어. 그때 군수 관하에 있던 은그릇을 모두 가지고 자기는 안 잡혀도 되는데 따라간 거죠. 또 군수가 거기 막노동을 시키잖아. 네. 그러니까 군수는 우리 군수님은 놔둬라. 네. 내가 2배의 일을 하겠다. 그 순간 외교를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외구들이 보니까 이 보통 친구가 아니거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야 이렇게 저거 군수를 이 정도로 모시는 사람이구나 이런 그런 감동도 좀 네. 받았고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조선에서 네. 또 마침 그 외교 사절단이 와가지고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은그릇을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꿔왔죠. 그때 어린 나이에 그런 외교 소환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때 바로 이제 외교관으로 발탁이 됩니다.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외교였던 그런 디테일한 기술들을 단련이 된 사람이다. 네. 그런 분이 바로 이해 선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하죠. 기계와 충심이 빛을 발하면서 외교관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그의 흔적이 울산에 남아 있습니다. 한옥이 정말 멋있게 지어져 있는데요. 그렇죠. 예.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이해 선생님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 그리고 여기 용연서원이라 한 거는 네. 후대 인근에 있는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원을 열은 거죠. 울산에 서원이 석계서원과 용연서원 대표적인 두 곳이 있는데
다 학성위 씨들의 집안에서 만든 선이에요. 그 이해 선생님의 대표 업적은 또 뭐가 있을까요? 1443년에 있었던 개해약조, 그 우리 외교사의 중요한 업적인데요. 네. 그 앞에 문인제도라는 게 또 있어요. 네. 문인제도라는 거는 이제 대마도주하고 체결한 건데 이 문인제도 개해약조 네. 이 두 가지를 체결해가지고 그 개해약조로부터 임진왜란까지 한 150년 동안을 평화로운 시대를 만든 그런 조약이죠. 아니 근데 개해 약조랑 문인 제도 때문에 외국의 침략이 조금 덜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떤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외구들이 음. 거의 매일 침략을 했다 했잖아요. 네. 그 주 근거지가 대마도였거든. 이 대마도주가 문인 인장을 찍어줘야 돼. 인장을 찍어줘야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제도. 네. 그렇게 이제 해놓으면 이걸 대마도주가 책임지고 그걸 받은 다음에는 이제 외구들이 노략질을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그런 대마도주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게 어떤 약조를 만들어 놓으면 네. 이게 이제 외구들이 네. 단속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 실제로 개해 약조와 문인 제도가 효과가 있었나요? 네, 있었죠. 그러니까 고려 말의 공민왕 시절에는 거의 한 해 500차례 정도로 침입하던 그런 외구들. 네. 근데 이제 이해 선생님이 직접 대마도주하고 협상을 하고 네. 그럼 나중에는 개해 약조를 체결하고 나니까 세종대왕 시절에 와서 좀 안정화될 때는 그 한 해 한 2, 30여 차례를 훅 줄어들었고 와. 그 세종 말기에는 거의 이제 외국의 침입이 사라지는 그 정도로 굉장히 안정이 됐죠.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오랜 평화를 가져다 줬던 이해 선생. 외교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가져다 준 게 또 있습니다. 이곳이 그 이해 선생님 위패와 영정을 모셔놓은 곳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상충제라는 곳인데 네. 여기가 뭐냐면 네. 이해 선생님의 영정, 네. 위패 이런 걸 모셔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성 이시 집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죠. 아니 이 직접 탁 넘치는 게 느껴져요. 저때 이제 1400년대에 사셨던 분이 지금 얼굴이 남아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진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아마 그 비슷한 사람 잘 모르겠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학성 이시 집안에 네. 그 장손들 있잖아요, 계보들. 이 사람들 한 10명 정도의 어머. 사진을 모아가지고 학성 이시 집안의 DNA를 그대로 맞춰가지고 만든 맞춤형 영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네. 이제 이 여기에 모셔놓고 지금 시간이 벌써 40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맞습니다. 600년이 지났죠. 600년 가까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제 모시고 있다는 건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만큼 이제 이해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중요하냐? 이런 외교적인 업적도 있지만은 네. 또 하나는 이 문화적인 업적도 상당하거든요. 와, 아니 그 외교뿐만이 아니고 문화도 하셨다고요? 그렇죠. 이제 초창기에 이제 뭐 문인제도, 네. 개해약조 이런 거 체결하는 이 무렵에는 굉장히 긴박감이 많이 돌았겠죠. 네. 서로 노략질도 많이 하고 이럴 때는.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세종 말기가 되고 나서부터는 네. 이 조선 통신사 외교사절단들이 이제 네. 평화 시기니까 그렇게 막 거래를 할 만한 게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화사절단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이해 선생님이 일본하고 우리 조선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그때 들어왔던 문물들이 보면은 이제 뭐 사탕수수라든지 뭐 이런 물레방아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도 들어왔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이해 선생님이 그런 외국의 문물도 가지고 들어오고 우리 조선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거 네. 그런 것들도 일본에 전해주고 특히 일본인들은 조선의 어떤 불교와 관련된 불경들이라든지 문물은 인삼이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네. 특히 조선에서 통신사가 온다고 하면은 글을 한 편 받기 위해서 줄을 섰어요. 조선 통신사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조선 붐이 일어나는 굉장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과 일본의 평화를 가져다 주며 조선인과 일본인에게 두루두루 사랑받았던 이해 선생. 하지만 가족사만큼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해 선생님은 네. 대를 이어서 외교관 집안이거든요. 이해 선생님의 아들이 이종실이라고 네.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녔죠. 그 기록에 의하면 이종실이라는 분은 아버지보다 더 자주 일본에 왔다 갔다 할 줄 한 40여 차례 이야기 기록이 있거든요. 1459년 이 무렵일 겁니다. 그 무렵에 이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네. 배 한 100여 명 이상이 탔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바다에 제물이 돼버렸죠. 그때 이제 젊은 나이에 그렇게 네. 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아픈 이야기가 이 학성이 씨, 이해 네. 선생님 집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성이 씨 집안에서도 네. 이종실 이분을 더 좀 재평가하려는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숙공 이해 선생님 하면 좋을까요? 이해 선생님의 예교는 뭐냐면 상대를 제대로 알고 우리를 또 제대로 알면서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를 맞춰가는 예교거든요. 흔히 말해서 실리 예교의 표본이 됐던 분. 그런 부분이 울산인이었고 그분의 어떤 정신이 남아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실리 외교의 표본이었던 이해 선생님 그 정신을 저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본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조선 최고의 외교관 이해 선생. 자랑스러운 울산인입니다.